네,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꼼찰 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좌측으로부터 장용진 아주로 MP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발하셨어요? 예, 시원하죠? 예. 뭐, 성렬이 형이 대통령 되면은 더 짧게 생겼습니다. 아예 싹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1순위야, 1순위. 1순위. 파란색으로 갈아입고요. 1순위야, 1순위. 지금 저 재판 받고 있잖아. 1순위야. 난 그때 가서 이제 뭐 기소가 되고 그러겠지만은. 아, 앞서서 나가니. 옛날에 우리 선배들 얘기 들으면 그때는 방송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거 한번 한번 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노하우를 한번 미리 읽혀볼까. 동원한테 아주 단단히 지켜가지고 큰일 났어. 예.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네. 광주 공연 마치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좀 바쁘게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상우입니다. 예, 그래요. 아주 살이 꽉 찬 방송입니다. 네. 마치 랍스타 같은 방송. 오늘 랍스타예요. 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왔습니다, 진짜. 아. 자, 여러분 바로 우와. 양 테이블에 캐나다 활 랍스타. 아유, 냄새가 그냥 아주 진동합니다. 자, 활 랍스타. 여러분. 대박. 와, 세상에. 여러분, 살 보세요. 살. 와, 이런 살이야, 이런 살. 자, 이 크리스마스 홈파티의 제왕. 캐나다산 활 랍스타를 특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산 활 랍스타를 항공 직송으로 현지의 신선함까지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냉동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엄선된 수율, 꽉 찬 비율, 수율에 살아있는 랍스터가 배송이 되는 것입니다. 냉장으로. 예, 자,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됐던 냉동 랍스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냉동 랍스타의 맛과 살아있는 활 랍스타의 맛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아, 저 입술하고 혀하고 씹을 조심하세요. 예. 그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 왜 사람들이 랍스타를 최고급 음식으로 꼽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쫄깃함과 궁극의 탱글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활 랍스타 500g 한 마리 21,900원. 세상에 이 가격에. 예. 활 랍스타 600g 한 마리 27,900원. 그리고 활 랍스타 700g 한 마리 32,900원. 자, 1kg 활 랍스타는 54,900원. 대단합니다. 집에 이렇게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서 와요. 예, 그래요. 그럼 김이 펄펄 냄비에다 그렇습니다. 자, 활 랍스타 700g 옵션을 가장 많이 추천들 하는데요. g당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요. 1인 1 랍스터 하기 가장 적당한 크기입니다. 캐나다산 활 랍스터 특가 행사는 12월 23일 오전 11시까지 진행됩니다. 빨리 사야겠네요. 자, 김용민닷컴에서 크리스마스 홈파티용 캐나다산 활 랍스타를 특가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지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왜 우리 너무 아들이 신나네요. 힘이 오늘 보여가지고. 파티예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큰 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빨리 주문하세요. 그러니까요. 저희 딸이 인어공주 애니메이션,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좋아했는데 그 세바스찬이라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바닷가에. 네. 딴따란따라라라. 그러면 네. 세바스찬 이렇게 먹으면 세바스찬은 귀엽기도 하고 맛있기도 해. 와, 엄청 거네요. 자, 여러분,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 가격에 맛볼 수가 있습니까? 와, 정말 오늘 제가 랍스타를 먹으러 온 것 같아요. 랍스타는 정말 의미 있네요. 의미 있어. 야. 700g 구매해야겠네요.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와가지고 어떻게 먹나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맛있네요. 입에 서르르 녹습니다. 킹크랩 이런 거랑 비교 안 돼요. 쫄깃쫄깃해요, 아주.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예. 쫄깃합니다. 아, 이거 성렬이 형 소주 한 잔, 콜 어때요? 성렬이 형 또 좋아하실 거야 아마. 그분은 안주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그러면 쫓아오시죠. 그분은 안주에 별 관심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살이 다 술살이에요? 야, 대단한데. 그럴 수도.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셔서 피부가 안 좋은 건가요? 여기 피부에 안 좋습니까? 예, 2020년 여름에 대검에 갔던 어느 검사가 봤더니 여기 습진 같은 게 여기 아이고. 백선 같은 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근데 한참 추장관님하고 안 좋았을 때 네.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를 갔는데 추장관님은 막 온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고 막 기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막 이러는데 저쪽에 대검에 딱 갔더니 죽을 상에 막
여기 버진 같은 게 먹혀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 버집이냐 습진이 네. 혹시 거기도?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왜 거기를? 아,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배부르겠다. 네. 제가 사실 엄청 배고팠는데 이거 먹으면서 점점 든든해지고 있어요. 야, 그리고 진짜 이거 지금 그냥 먹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버터에 그럼. 버터를 살짝 네. 찍어 먹으면은 진짜 더 부드러움을 국강의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야 이걸 또 어떻게 먹냐? 와 이 안에 그리고 그냥 랍스터 주문하시는 분은 이거 말고 이게 그 유명한 밥도둑 아니에요? 네. 맞죠? 아우 아, 야, 또 있네. 와 게포크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게포크. 밥 있으면 딱 좋겠다. 이 밥도둑 진짜 밥 있으면 좋겠네, 이거. 얌테이블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 23일 전에 품절되는 거 아니에요? 품절될 것 같아요. 품절 되겠는데, 이거? 그래도 오늘 주문해야 돼요. 빨리. 빨리 주문하셔야 돼. 그저 금방 품절 나겠어. 이 가격에 네. 어떻게 이 랍스타를 먹을 수가 있어? 세상 너무 좋네요. 아니 진짜 우리가 지금 먹고 싸요. 있는 네. 700g짜리 같은데요. 아무래도 700g이 32,900원. 32,900원. 아, 이 정도면은 수율이 꽉 찼어요. 네. 이 안에. 근데 다른 분들은 접시가 깨끗한데 저는 물이 이렇게 아. 라면을 딱 끓여 먹어요. 아유 라면 그렇지. 이거 다 한 다음에 라면 넣어야 돼. 라면. 아, 너무 땡기네요. 이렇게 홍게 라면도 있잖아요. 네. 네. 막. 지금 방송 진행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거 다들 이거 먹느라고. 예. 조금만 먹고 바로. 야, 그래. 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거 쫙 뽑는 거 봐봐. 어? 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꽉 찼잖아. 그 어차피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좀 강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18일부터. 밖에서 밖에서 이제 먹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집에서 가족들끼리 차라리 이렇게 와 랍스타로 그냥 먹으면은 세상 안 부럽다. 이게 왜 랍스타인 줄 아세요? 부스타 백신까지 맞아가지고 랍스타예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예. 아, 이건 다 먹었네요. 저 아까 다 먹었어요. 뜰하게. 일찌감치 다 먹고. 예. 야, 이거 또 이런 놈이 다 있지. 어우,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어? 이게 뺏겼는데. 우리 먹방으로 바뀐 거예요. 네. 너무 양이 많아. 근데 꼼찰청장이 아니고 먹방. 이게 바로 우리 꼼찰청장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술 먹잖아. 네. 그분은 저기 낙선하고 네. 낙선하면 이제 감옥 가겠지만은 감옥 갔다 오셔서 먹방을 하셔도 대성하겠어. 아, 그리고 저 괜히 뭐 정치하지 말고 먹방이나 하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아, 요 다리 있잖아요. 얇은 다리. 얘도 살이 있어요. 아, 진짜. 물론 이거 안 드실 만큼도 충분히 배가 부르지만 알뜰하게 먹겠다 싶은 분들은 여기도 살이 있다. 이 정도의 살이 있다는 건요 느껴진다는 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활이니까 가능합니다. 냉동은 여기 살이 없어요. 그렇죠. 네, 냉동은 여기 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이 말랐죠. 얇아서. 오늘 대박이네.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이제 아까우니까 라면으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야지 이 소개까지 알차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성동 형은 좋겠어. 바닷가 근처에 살아가지고. 건성동 저 강원도 어디 갔다가 네. 강릉. 그렇죠? 강릉. 강릉. 강릉 고향이니까요. 지역고기도 하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돼. 뭐가요? 아니,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장인 것도 지역구란 말이지. 네. 그렇죠. 그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 여성한테 광명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너무 궁금해.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문제였잖아요. 안딸이 네, 예. 그런 말이 불쾌할 거라는 생각조차를 못 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은 칭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 게다가 화기애애하게 헤어졌다는 거 아니야? 네. 화기애애했는데 백 차겠었나?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장훈진 부장님은 이 머리 부분은 안 드셨잖아요. 머리 부분을 타면요. 일단 살이 나옵니다. 아, 진짜. 살이 나와요. 네. 있어요? 파져요? 파져요? 머리를 그렇게 파면 안 되고요. 짜게 해가지고 이제. 아, 짜게 가지고. 짜게 해가지고 먹으면 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알차네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내장 맛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파면 팔수록 살이 나오는. 아니, 이 내장을 팔수록 비리가 나오는. 이 머리에 있는 내장에 네. 찍어서 먹어야겠네. 근데 이게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걔랑 달리 살이 곳곳에 좀 있어요. 아니, 무슨 크림 맛이 나네. 진짜 국회의원들은 사건이 벌어지면 관할 지역에서 수사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거 완전히 그냥 카르텔로 다 묶여 있어. 특히 지방에 있는 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강릉은 지역구가 또 국회의원이 한 명이에요. 네. 권성동이야. 오랫동안. 그 강릉지청이 검사 3명인가 그러죠. 응. 그럴 거야 아마 3명인가 4명인가. 아니, 그게 그때는 다 진짜- 그렇게 경찰, 검찰, 뭐 토방서 다 연결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중앙에서 수사를 해야지. 그 지역에다 맡기면 안 돼. 좀 우리 근데 판사들보다 검사들 중에 훨씬 기행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주성영 그렇지. 검사는 네. 그 춘천지검 예. 있을 때 예. 술을 먹고 강란해질 줄을 공원에서 그러니까 차를 몰고 계단을 이렇게 타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 영어 쩌네. 야 국민의힘 의원답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파출소 아니면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머리 박아 원산 폭격을 시켰대요. 내가 어머,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음. 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는 건 걔네들의 피는 사법연수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그리고 옛날 원희룡도 그랬잖아요. 네. 내가 누군지 알아. 원희룡. 연수생이지 뭐야 종합동에서. 누구야 누구는. 조감동에서. 네. 이 새끼들 아주 저질이야. 2005년 그러니까 6년에 군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에 조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모 검사가 지금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이모 검사입니까? 그렇게 알만하진 않습니다. 예, 이모 그래요. 검사가 길에서 뭐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나 왜 기분 나쁘게 보냐 이런 걸로 시비가 됐다나 네. 연세대 건투부 출신이었던 거예요. 아, 조폭을 그 자리에서 그 조폭이 얻어맞고서 야 이 새끼 너 누구냐 얻은파야 이랬더니 나 검사야. 진짜?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사진 찍어와서 그 뒤로 믿을 수가 없어갖고 군산지청에 곧바로 가가지고 민원실에 야간이니까요 민원실에 이 사람 검사 맞아요? 네 검사님 맞습니다. 대박. 검사가 조폭을 때렸어요? 야, 검사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형님 좀 멋있네. 기분이 좋네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은 검사라고 해줘야지. 아니 그 검사니까 조폭이 못 덤빈 거죠. 아니 검사인 줄 몰랐잖아. 본인도 아니죠.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게 자기가 검사라고 끝까지 떠드는데 뭘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니까. 확인을 혹시 저 해보고 이정수 검사는 아니시고? 이름은 비슷한데 이정순 아니. 이정수는 아니에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랬으면 좋겠다. 이 검사가 또 누가 있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이 광란의 랍스터 파티래. 예, 너무 정말 뜨거웠어요. 크리스마스. 랍스타 파티. 크리스마스 분위기 같습니다. 너무 배부릅니다. 배가 진짜 든든합니다. 예. 든든하네요.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이렇게 정말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문서 위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위조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김건희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좀 검토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리상 저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예를 들면 업무방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게 네. 지금 요게 문제되는 게 대표적인 게 업무방해일 업무방해예요. 것 같아요. 네. 네. 업무방해가 뭐냐면 결국에 강사 채용 내지는 겸임교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그렇지. 이건데 네. 그 업무방해가 그렇게 업무방해하는 그런 서류들을 낸 그 시점에 이미 기수가 돼서 그때 공소시효가 출발하시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업무방해가 그 채용 절차 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게 여기서 힌트가 나온 게요. 유석열의 본인의 입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공채 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천 채용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추천 채용 강사의 경우에는 채용 절차 자체가 뭐냐면 서류를 접수해 놓고 학과장이 강의를 배정하는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강의 배정할 때 매번 이력하고 확인해서 맞으면 강의를 배정해서 새 강의에 배정시켜주는 방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꽤 그런 경우라면 학사관리 업무 방해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계속 재직하는 동안 내내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에서의 채용 네. 심사 업무를 그러면 방해했다. 적어도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업무 방해에 놓여 있는 이어간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집단 시위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 뭐 이러면 그 업무 방해가 종료할 때까지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와 비슷한 논리인데 지금 이것도 만약에 그때 유석열이 당사 앞에서 권성동 사무총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네. 내 와이프가 뭘 잘못했냐면 어저께인가 막 난리치면서 인터뷰한 적이 그렇지. 있죠.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는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채용하는 거라서 무슨 자료도 안 보고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경력 위주는 해도 된다는 아, 거예요? 이거 말도 그러니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네. 그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매번 강의 배정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강의가 맞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겸임 교수를 이어갈 건지 이런 판단 업무들을 계속하는 구조라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또 학교 한 가지가 이게 허위 경력을 제출을 했고 이걸 기망에 의해서 자기가 자격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차고건 뭐건 어떤 주장을 해도 여기 수원여대의 초빙 교수 자격 조건이 3년 이상의 전문기관에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이에요. 경력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딱 3년이 넘게 그런데 맞추는 심지어 자신이 거기 정규 조건에는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고 상시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은 월급도 받지 않았고 비상근이라고 그랬죠. 비상근 자문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물론 아는 사람도 없지만 본인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경력 조건에는 맞지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하면 자신은 어쨌든 그거를 꾸며서 맞게 하려고 일부러 재직 증명서라는 것까지 첨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월급 받았잖아요. 그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이거는 기망에 의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사기라고 지금 의유를 해가지고 그 뭐 사생이라고요.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채용 조건이 맞지 않는데 허위 경력 이력을 제시해서 채용이 돼서 임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중국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데 있다고 속여서 채용된 다음에 한 3, 4일 일하다가 그만두고 뭐 오히려 이 회사를 임금 체불로 노동위원회 진정을 하고 뭐 이런 건에서는 사실 그때 편취로 해서 징역 1년 실형 받은 사람 얘가 있긴 해요. 네, 하여튼 요건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이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은 또 재밌는 게 워낙 이분이 자주 그랬어요. 워낙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한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많아. 근 10년 가까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상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습 사기로 가게 되면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형을. 아 그래요? 네, 그래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어쩌다가 그랬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굳이 사기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아니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무전취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종종 상습 사기로 처벌받으면 옛날에는 사회보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형은 1년 6개월 받았는데 이제 평생 그냥 총선 보호감호소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상습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씨는 상습성이 아주 너무하신 분 같아요. 이 기망에 대해서.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이력들을 속여왔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이쯤 되면은 뭐 전 잘 모르는데 리플리 증후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렇죠. 아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네. 누가 그거 찾아내는 건데 김건희 씨가 이제 코바나 컨텐츠 지금 현재 그 대표잖아요. 근데 네. 원래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 이현수 교수라고 전혀 다른 분이세요. 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2011년에. 근데 그 돌아가신 이현수 교수의 경력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경력을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위조한 경력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국민대 디지털 컨텐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 그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한국폴리텍 대학 그러니까 서울 당시 서울기능대학 거기에서 학과장을 하셨는데 김건희 씨가 거기에서 겸임 교수를 했다고 한 거 주장한 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기는 거기서 겸임 교수 같은 걸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겸임 교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 교수 활동했다는 경력을 부풀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없는 경력을 있다고 우겼거나 아주 작은 경력인데 큰 경력이라고 부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수 교수의 경력을 롤모델 삼아가지고 없는 경력을 있다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냐. 마치 화차처럼 이현수 교수의 경력을 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영화 리플리에서 딱 그렇게 하잖아요. 예. 나중에 저기 그래서 재판 들어가면은 심신미약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심신미약으로. 아니 심신미약이면은 감경으로 어떻게 모실 수 있지? 아니 제가 볼 때는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 상습의 문제예요. 이거는. 상습의 문제. 네, 그러니까 습벽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저는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아 요거. 예. 역대급이죠. 네. 삼성플라자 삼성플라자 가전제품 파는 곳입니다.
가전제품 파는 곳에서 거기 뭐 갤러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벽에다가 전시했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삼성 플라자 내 그림을 좀 갤러리가 팔았나 보죠. 뭐. 네? 그림을 좀 팔았나 보죠. 한두 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인테리어 그림 있잖아요. 벽에 5만 원짜리 전시한 하는 거를 거. 마치 삼성 리움 갤러리에서 전시한 것처럼 아. 삼성 미술관 야, 우리 저 홍라희 여사가 빡치시겠네. 그러니까 바로 회신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재밌는 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한 거를 아, 그럼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아, 전혀 땄다고. 다르죠. 예.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경영 전문 대학원이잖아요. 전문 대학원. 특히 경영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사교 클럽입니다. 아, 근데 경영전문대학원도 2년짜리 정규 과정이 있어요. 네. 거기서 석사 과정 했다면 또 얘기가 또 틀리거든요. 네. 2년 그래도 심지어 전문 석사라 그래서 일반 대학원하고 학위가 내용이 좀 달라요. 네. 근데 그건 지금 부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1년짜리 그거는 사교 클럽이에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네, 아니, 사교 근데 클럽이고. 아니, 서울 대학생들 그 표창장 하나에 막 집회를 하느니 마느니 뭐 들고 일어나더니만 왜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하고 경영 전문 대학원이 경영 대학이라고 돼도 뭐 그냥 뭐 괜찮은지. 그리고 심지어 뉴욕대에서 한 달 뭐 연수를 한 달짜리? 했는지 아니면은 관광을 갔다 왔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뉴욕대 무슨 경역이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그것도 의심스럽다. 지금 되게 황당한 수준인데 그게 의심스럽다. 솔직히 그 이력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신정아 씨 있죠, 신정아 씨. 네. 네. 신정아 씨가 그 학력 위주로 이제 외국 대학 나온 것처럼 예일대. 예, 예일대를 나온 것처럼 학력을 위조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들끓고 난리가 났었는데 담당 검사가. 그 사람 그때 수사했던 그 수사팀에 있던 검사가 윤석열입니다. 네. 윤석열, 윤대진. 네. 그 사람도 있었어. 김호수도 있었어. 김호수도 있었고 문찬석? 예. 문찬석 검사. 문찬석도 있었어. 예. 그 신정아의 자서전. 다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문찬석 검사, 김호수 검사, 뭐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윤대진 검사 이 사람들이 이른바 특수통 계보라인들이에요. 전부 다 한 계보입니다. 아니 고등학생 인턴 시간이 부족하네, 인턴이 날짜가 안 맞네라고 하면서 특수부 검사들이 다 출동했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그게 신정아 이제 씨는 딱 그 학력 위조 하나만으로 네. 지금 1년이 올라왔어요. 예. 그 저기 학력이 예일대 좀- 학력 예. 줘가지고 근데 지금 이분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경력이 진실한 게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또 경력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 아니 근데 그럼에도 특히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 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과거에도 보면은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곤란한 입장이 되면은 아니 그게 뭐 내가 뭐 잘못한 증거가 있느냐고 큰 소리를 빵빵 쳤었거든요. 그리고 승질내냐? 에? 승질을 내고 에? 이러시면서. 그 당시 장제원 의원이 그때 국정감사에서 장모 얘기를 꺼냈더니 그 장모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는 증거 있습니까? 아무리 국정감사지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소리를 꽉 찔렀던 진짜 기억하시지 그랬어요.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뭐 잔뜩 쫄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뒤집어 놓고 보니까 완전 그 다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꾸로 보자면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행동 보면은 분리하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부인 건과 관련해가지고 부인이 거의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조하거나 과장했다는 게 확실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근데 그게 꼬락치다는데 검사들의 습벽이잖아요. 왜냐면은 검사들은 수사하는 사람이지 수사 받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이 사실을 확정하는 사람이고 공소 사실에 공소하면 그게 판결문이 되고 뭐 진실 앞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 네. 진실 앞에 해야지 두려움이 없지. 진실은 가공하기 나름이다.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자기들이 있고. 진실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구나. 그런 사고가 사실 김건희로 하여금 아무 말 대잔치하게 만드는 요인 그 아닙니까? 검사가 수사하는 법이 다르고 검사가 수사 받는 법이 다르고 왜냐면 서춘석이 공수처에 갔다 와서 눈 동그랗게 뜨지 말고 이거가 인권 침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갔어요. 근데 김경록 지책 그렇게 피의자가 된다. 이 책에 보면 지금 검사 책상 위에 구속영장 놓여 있습니다. 당신 하기에 달려 있어요. 아니 그런 협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아유, 되죠. 안 되죠. 되죠, 당연히.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기네들이 수사하는 법과 자기네들이 수사받는 법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왕왕 녹취돼 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정말 세상을 깜짝 뒤집어 놓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라임 사건 수사할 때도 김봉현 씨가 이제 녹취를 깠더니 검사가 너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잘했다. 뭐 근거도 없이 하는 거 같고 자기들끼리 끌게 되고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녹음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 봐줄 테니까 여권에 있는 사람 불어, 민주당 관계자들 불어. 그래가지고 딱 그거 그대로 호응해서 맞춰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 대신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편의 제공해주고 다 그런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검사가 수사받는 법. 임세진 검사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서 자기 뭐 수사팀 소속 아닌데 소속이라고 썼다고. 근데 평택에서 수원으로 매일매일 출장 형식으로 가서 근무한 거 맞는데 아니. 그렇게 쓰면서 김경록 씨 회사에 압수수색을 하러 가서는 정경심 교수하고 10년간 왜 고객 사이에 통화를 녹음하지 않습니까? 네네. 증권사는 예. 뭐 위법한 매매 이런 거 있을까봐 권유 이런 거 있을까봐 그 김경록 씨 컴퓨터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오는데 성공해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지점장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증권사의 고문 변호사까지 와서 속닥속닥 상의를 하더니 본사 서버에 거기는 목동 지점이었고 본사 서버에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점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지점장이 김경록 씨 컴퓨터에 강제적으로 전송을 해줘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친절하게 저 직원 너로 USB 좀 사와라 이러면서 딱 담아가지고 그 김경록 컴퓨터에 있는 걸 담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에 갑자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검사 40명에다가 뭐 전체 합쳐가지고 수사팀 150명, 200명 가까이를 갖다가 동원해서 한 40대 가까이를 일괄 압수수색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아직 그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자기들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를 불러보기도 전에 청문회 과정에까지 못 가게 낙마시키려고 청문회 전날 밤에 늦게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어요. 그렇죠. 지금 자꾸 이렇게 공소시효 논란 나오잖아요. 네. 정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건지 아닌 건지 업무방해는 기본적으로 계속범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계속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수사를 해야 돼요. 네. 어떤 과정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채용 과정이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강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당사자들한테 진술도 들어봐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장관이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더 중요합니까?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사해야지. 근데 만약에 그 강의 배정이 계속 돼 왔었다면은 이거는 맨 마지막 강의가 언제까지 배정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강의가 그때 계속 배정이 됐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 행위가 계속 그때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매번 그럼 그 경우는 매번 한 학기마다 새롭게 채용됐다는 걸 의미하는 그러면 한 학기마다 한 번씩 업무 방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학사 관리 내지는 학사 관리를 위한 강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학기를 냈다 그러면 8번의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강사 관리. 행위는 하나인데 네. 종류가 되지 않 그 하나의 행위 때문에 계속해서 그 대학의 학사 관리를 위한 강사 관리 업무가 방해되고 있으니까 연속해서. 야, 한 번을 내도 뭐 그 처벌이 좀 셀 텐데 여러 학기를 했었고 그 또 한두 개 학교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학교. 예, 뭐 안양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똑같은 게 어떤 사건으로 걸려 있냐면 윤석열 본인도 걸려 있어요. 윤석열 본인 같은 경우도 부산저축은행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모 씨가 도로커짓을 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다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른바 특수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횡령 베이맥스가 이미 그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사건에 관한 직무유기에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직무유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됩니다. 근데 관련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고등검찰부장이 있었는데 군인입니다. 군인. 육군 고등검찰부장이 수사를 방기해요. 98년도에. 그러다가 2003년에 고등검찰부장에서 퇴직을 해서 민간인이 됩니다. 근데 2003년 8월에 퇴직을 하는데 2003년 8월 때까지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봐가지고 2008년에 기소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변호인이 야 이거 공소시효 끝났다 98년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이거는 2003년 8월 네가 퇴직할 때까지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었잖아. 너는 고등검찰 부장이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 거야. 이렇게 봐가지고 다 유죄를 인정하고 공소시효 완료 주장을 배척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끝날 때까지 검찰총장 끝날 때까지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처벌을 받았으니까 2005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네. 그 조모 씨가.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기소가 될 때까지는 자기가 기소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2025년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거 수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무유기에 관한 판례가 경찰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그 김승현 회장 네. 보복폭행 봐준 거. 저 청계산에서. 예, 그게 되게 유명한 거고 그 외에도 경찰관들은 많아요. 뭐 음주운전 다성했는데 봐주고 도박 개설한 데 가서 덮쳐가지고 했는데 아이 뭐 이런 거 오락삼아 한 거니까 경찰하고 검사가 다르잖아요. 네. 이게 봐준 사이즈가 훨씬 큰데 검찰은 기소가 안 되죠. 네, 기소가 안 돼. 수사도 안 되죠 지금. 야, 이게 참 아주 골때리. 근데 진짜 저는 이 와중에 뭐 허위 경력에 대해서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들이 오빠네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오빠네요. 아우 오빠 청와대 가면은 어쨌든 뭐 청와대 얘기가 누가 먼저 했든 기자가 먼저 하든 누가 먼저 했든 청와대 가면은 제일 먼저 초대할게요. 식사 대접할게요. 이건 무슨 개그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난 진짜 워딩인가. 그래서 신 변호사님이 설 자리를 잃어가지고 변호사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요 오마이뉴스 쪽하고는 되게 사이가 좋게 분위기가 좋은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 오마이뉴스 거를 들어보면 마치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게 있으려나?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두 번 매기는 거야? 오빠네요. 아니 이제 사실 사회생활하다 만난 저는 진짜 여성한테 오빠 소리 들으면은 그렇죠. 아 이거는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오빠네요. 아니 근데 거기 특정한 장소 아니고서는 만약에 얘기를 들은 일이 뭐 어디 뭐가 있어? 입장을 바꿔서 기자분이 아니 내가 실공인인데 내가 오빠네요라고 했으면 이거는 성희롱이에요. 그렇지, 성희롱이지. 부당할 수 있어요. 고소당할 근데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오빠네요. 와 청와대 가면은 식사 대접할게요. 정말 그 식사 대접을 하지 못하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특이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저 YTN 기자한테는 뭐 당신 털면은 뭐 안 나올 줄 아느냐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당신 거고. 털면 안 나올 줄 아니 저는 그 멘트가 근데 너무 지가 검사야, 완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오빠네요. 그 다음에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있었네요. 여동생처럼. 아니 이제 근데 그 제가 좀 그 너무 비슷한 심하지 멘탈을 가진 사람을 듣기는 들었어요. 오빠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신정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정아 씨가 옛날에 조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 너무 세게 조사를 받은 데다가 그 변양균 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너 이거 이제 변양균 씨의 관계 자체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다른 검사들은 너 이거 변양균 씨하고의 관계 자체를 이렇게 상당히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자체도 뭔가 뭐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가진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봤었는데 아니다 끝까지 나는 이 사람 변양균을 사랑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의 검사만이 그걸 믿어주더래. 그래서 그 검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검사를 이제 나중에 오빠라고 불렀대. 그런데 그 오빠라고 부른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그래 이제 고생 많았으니까 저 커피 한 잔 마시고 조사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오빠도 한 잔 타드릴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우리 저 신정아 씨가. 네. 아. 그래서 이 신문하던 검사가 기가 차가지고 쟤는 멘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그럼 했는데. 누굴까요? 근데- 문찬석, 김호수, 윤대진, 누굴까요? 윤석열 중에 누굴까요? 오빠라고 불린 그 검사는 누구일까요? 예, 딱 한 명이 그러니까 저기 그 믿어준 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윤대진은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예. 네. 그 신정아 자서전에 내 일생에서 다시 한번 떠올리기도 싫은 얼굴. 그 이름을 기억하기도 싫은 이름의 검사가 윤대진이거든요. 왜? 그렇게 모멸적으로.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검사와의 심리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서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고 그냥 빨리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게 전략이니까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는데 기선제압을 해야죠. 네. 신정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눈으로 훑으면서 그 변양균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좋았냐? 어머. 어휴. 뭐가 그렇게 좋았냐? 아유. 아.
그래서 신정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대진이 그 물음을 이 사건에서 되돌려주고 싶네요. 뭐 신정아 씨는 굳이 얘기하면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받고 힘들게 막 추궁당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지는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BBK 사건에서 김경준 씨 같은 경우도 이른바 그때 김기동인가요? 김기동 검사한테 형이 그랬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게 누나가 이렇게 잘해준대, 이 검사님이 나 되게 잘해준대, 형이라고 부르라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김건희 씨는 처음 전화해가지고 첫 통화 한번 하는데 거기서 바로 뭐 피의자와 뭐 그 관계가 네, 아니잖아요. 그 관계도 검사와의 아니고. 관계가 근데 아니잖아요. 그 김경준도 뭐 김경준, 김기동의 관계도 신정아 그 오빠 검사의 관계도 사실은 넘어간 거죠. 굿캅 배드캅이라 그러잖아요. 막 압박을 하고 딱 쓸어주면 뭐 그게 이제 이른바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이제 압박하던 사람이 이제 뭔가 자기에게 활로를 열어줄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더 의존하고 기대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전혀 그런 거랑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나름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김건희 씨는 정말 진짜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겠다라는 행동이잖아요. 그러긴 너무 가벼운 행동 아닙니까, 진짜? 아니 근데 아 진짜 이게 솔직히 저도 누구한테 이 오빠라는 말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한테. 네. 그리고 이분도 나이가 지금 이분이 김건희 씨가 72년생인가? 72년생. 72년생. 신정아도 72년이야. 네. 요 나이 또래면 더더군다나 오빠라는 말은 예. 거의 안 쓰던 저는 용어예요. 학교 다닐 때 제 후배나 동기나 제 선배들이 그 여자 선배나 동기나 후배들이 형이라고 봤었거든요. 그것도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지. 아니 물론 좋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용어를 오빠란 말 거의 안 썼어요. 진짜 안 썼어요. 그 오빠란 표현은 진짜 남친일 경우에 썼어요. 네, 맞아요. 남친일 때 네, 썼어요. 맞아요. 오빠라는 용어가 되게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요. 아예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는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점철된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의 배우자인 윤석열이 그 후에 보이는 태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태도라는 게, 예를 들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 여러분들을 심력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아니 사실 여부를 왜 떠나요? 사실 여부를 인정하든가 부인하든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있는 거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과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과 관계없이 야 사과하고 싶냐? 이거 개사과 아닙니까? 개사과. 이런 거. 개사과지 뭐. 개사과예요. 이거는 근데 사과를 할 일이 아니라 저는 사과는 거부하고 사퇴를 해야 될 일이다. 아유. 지금 이렇게 네. 무슨 기획공세다. 여당의 기획공세라고 하는데 그 기획을 과거에 김건희가 얼마나 18, 총 18건이라고 해요. 참 건 수도 참 그러네요. 18건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오늘도 이제 뭐 YTN에 이준석이 나와서 이렇게 실드 아닌 실드를 치는데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확인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장 변 기자님한테 당신 37세에 뭐 했는지 기억하라고 하면 다 기억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맞받아 치는데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제가 그 아닌 뭐냐면 건 아닌 거지. 18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8건을 말한 건 민주당에서 찾아낸 것만. 네, 찾아내가지고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근데 네. 그 이전에 정경심 그것만. 교수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네. 혐의가 총 뭐 위조한 경력이 뭐 7건인가 뭐 그래가지고 인포그래프로 모든 신문 기사들이나 뭐 이런 기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씨 의혹 관련해가지고 인포그래프 만든 언론사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게임협회 같은 경우도 그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기획이사가 아니고 뭐 자문역이라고요? 아니 실무자도 모르고 최상위에 있는 회장도 모르고 사무국장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그럼 도대체 아니 어떻게 회장이 모르는 이사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재직증명서 발급자라고 나와 있는 발급자의 그 명의자. 여기에 연락하세요. 임모국장도 모른대. 임모국장도 모르는데 그런데 뭐 말 다 했지. 이 정도면은 특수부대 다 들어가갖고 다 압수수색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컴퓨터 다 뺏어오고. 다 뺏어와야죠. 그 예전에 네. 타진요라고 있었죠. 아, 타진요. 우리 불쌍한 그 타블로. 네. 왜 사람들이 막 의심해가지고 네. 망상에 네. 빠지신 분들이 네. 이거야말로 분노해야 될 일인데. 알겠습니다. 네. 진실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김진요. 김진요 알겠습니다. 김진요를 만들어 봅시다. 줄진요. 네, 줄진요. 줄진요. 왜 그러는 거니 진짜. 자 잠깐만. 네. 내가 좀 잠시 특수부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다녀오십시오. 아 진짜.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김건희 씨 왜 그러는 거니? 그 이수정 교수 이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마치 유한기 씨의 죽음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망 사건을 미친 거 아닙니까? 덮기 위해서 김건희 씨 건이 터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생각. 그러면서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20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아주 난 불쾌하게 이럴 데 없는 게 첫 번째 일단 이거는 학문에 대한 모독이고요. 이제 범죄 심리학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게 학문이지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만들어내라고 있는 게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양반은 지금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추정해내려고 그 저는 어처구니 없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씨의 거짓 인생이 문제라면 그러니까 사칭, 경력 사칭이 문제라면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도 문제니까 이재명 후보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 검사 사건이 뭐냐면 KBS 추전 60분 기자가 당시에 PD가 추전 60분 PD죠. 그러니까 추전 60분의 PD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의 분당 백궁역 그 파크부 불법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뇌물 사건이. 그러니까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검사 사칭을 PD가 검사 사칭을 PD가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장소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유선 전화로 내가 성남시청 검사인데 하고 사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이제 자료를 받아내려고 해서 받아내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전화기를 빌려줬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기 이재명 후보가 사칭한 적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게 진실이야.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기자가 사칭하는 데 PD가, 도움을 PD가. 줬다. 네.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정말 잘못된 행동이냐? 결국에 김병량 시장은 뇌물 사건으로 깜빵에 갑니다. 가셨어? 예, 그걸 밝혀낸 기자예요. 그렇죠. 그 KBS 그 PD예요. 그 PD가 그때 함께 밝혀낸 겁니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준 것뿐이지 네.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채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허위 영역을 어마무시하게 작성. 저는 과장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엄연히 다른 사실을 과장이라는 말이라든지 예. 이런 말로 포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마이너리티 이재명의 제가 그 사건을 좀 소상히 다뤘는데 당시 학회지에도 나왔었어요. 네.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언론학자들은 아니 언론이 무슨 수사권이 있냐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칭을 해서 PD가 뭔가 정보를 얻어내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불가피한 면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 학계에 논란의 어떤 소지가 있는 거지. 이재명이 부도덕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몹쓸 짓을 했다? 절대 아닌데.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전혀 아닙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 역할을 그때 뭐 이제 기자하고 같이 했던 이유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전화를 빌려줬던 이유는 그때 이 분당 파크뷰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이걸 파헤치던 시민단체 대표였어요. 그렇지. 맞아요. 성남 시민 모임.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KBS PD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걸 갖다가 중앙 방송에서 내보내는데 좀 도와주고 싶었겠습니까? 맞아요.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거였고 말 그대로 사칭에는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화기 빌려준 건데 그게 방조로 엮인 겁니다. 당시 이제 미포였지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뭐 이재명 한번 좀 혼낸 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벌어진 네. 이게 이제 공익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어떻게 보면 위법행위거든요.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네.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자가 본인이 한 것도 그게 꼭 정말 욕을 먹어야 될 일이냐 실정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보다 더 큰 공익 뇌물 받는 공무원을 어떻게든 잡아내고 그때 비리 사건들을 파헤쳐서 보도하겠다는 그 공익에는 되게 부합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죠. 그 당시 얘기를 하자면요. 그때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 기자가 검사 사칭하고 검사가 기자 사칭하고 서로 막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사실은 이 사건이 지금 아니, 조변 사실-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검사 사칭 유죄다 이것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는 사실은 그때 그 취재를 직접 하던 PD가 그렇게 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가만둔 거 방조로 된 건데 그게 방조라면 방조인 건데 마치 검사 사칭 유죄 이 타이틀만 남은 거예요. 아니 그 유지 논문이나 쓰는 사람이 그 실력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그 강의 맡은 경력을 또 이용해서 또 다른 강의를 그렇죠. 맡고 그래서 겸임 교수까지 가고 그렇게 저도 머리를 이렇게 바꿀까 봐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거짓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칭하고 속인 게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이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아니 근데 머리를 풀고 이렇게 한눈을 가게
있는 거.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메시지인가요, 그게? 머리가 항상 이래. 메시지가 너무 궁금해요. 산발냈더라고요. 아니 근데 머리가 항상 이렇고요. 네. 그 이제 영상이 있어요. 네. 뭐 미술관에서 어떤 작품 설명하는 거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앞에 머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참 이거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아, 알겠습니다. 돋보일 수 있어. 돋보이고자 머리를 이렇게 예. 넘겼다면 이런 얘기는 나는 절대로 못하는 얘기예요. 아, 요거는 진짜 요런 게 돋보이고자 하는 거지. 예. 무슨 허위 무슨 다 써놓고서는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유. 말을 해야죠. 그리고 또 저기 발기인 명부에 그 게임 산업협회 발기인 명부에 김건희 이름 없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상습적이고 너무 지나칩니다. 이거는 정말 이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후보 교체론이 아니라 배우자 교체론이. 아 진짜 그 얘기. 그 얘기가 진짜 나오긴 배우자 하더라고요. 교체론. 아니 무슨 술집에서 파트너 교체합니까? 잠시 후 하얀스마트 금리년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아, 근데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정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컨대 이제 자기가 뭐 윤석열이 청와대 들어가는 동안에는 자기는 뭐 영부인 안 하겠다. 아니 저도 들었어요. 국민의힘에서 골치가 썬더스에. 아파가지고 그럼 김건희는 청와대에 들여보내지 않는 걸로 하지. 아니 정말 아 근데 이 방송이 너무 이제 우리 장윤주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도 그렇고 너무 이제 이 검찰총장이라는 이 방송이 검찰에 정말 이렇게 주시하는 방송이 됐잖아요. 검찰이 그런가? 국민의힘 그럼요 주시하는 방송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약간 한동훈은 주시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돋보이고자 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돋보이고자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뭐 고만하세요. 아니 보니까 또 이제 재직증명서에 찍힌 직인이 아니랍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볼 지금 때 그 모양이 직인이 아니고 이상하잖아. 무슨 개인 도장이었어요. 네, 다른 직인 동그란 도장이었는데 직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직인은 사각형. 아, 진짜 이 양반은 아니, 어디 그러니까 저 번에 동그란 도장이었는데 이거는 동그란 도장인데 마치 저기 제가 딱 보는 순간 뭘 봤느냐면 옛날에 저기 군대에 있을 때 군번 도장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는 도장이 있어요. 예. 공무원들한테 그 아니 법인 도장도 보통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예, 만약에 그런 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뭐 사과로 대충 어떻게 안 되죠.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 뭐 수사에 착수를 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보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예. 수사를 해보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크로비스타에서 9시간을 버티고 아니, 11시간이었어요. 9시간에서 짜장면 먹고 그러는 거. 네. 그러면서 인포그래프로 막 18개냐 19개냐 20개냐 다 이렇게 만들고 다 보여주고 뭐 40군데 50군데 압수수색하고 막 200명 넘게 수사 인력 파견하고 그렇게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장관 배우자였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정식으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더 철저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데 뭐 그러면 뭐 조국 뭐 잘못된 거냐 그때하고 뭐 그러면 뭐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국 장관도 그때 당시에 후보자 자격에서도 사과를 하고 장관 되고 나서도 사과를 하고 사퇴하고 나서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과 같지도 않아요.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둥 뭐 김건희가 사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뭐 남 얘기합니까? 아니 진짜 사퇴하셔야 돼요. 이건 사퇴해야 된다. 아니 사퇴각이다. 잠깐만요. 사퇴만이 아니라 네. 조국 장관은 사퇴도 하고 결국에 나중에 기소도 됐어요 심지어. 네. 그렇지. 예. 사퇴하고 수사 받으세요. 사퇴가. 잘못했으면 기소도 되고. 아니 근데 윤석열 사퇴 네. 사퇴. 안돼 사퇴하다니 그 홍준표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석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조국의 기준이다. 그렇지. 조국한테 한 것만큼 그럼, 윤석열한테 해야 당연하지. 된다. 그건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 적어도 다른 데 기준을 할 필요 없다. 조국한테 한 만큼 조국과 조국 가족한테 됐던 잣대를 딱 윤석열한테가 돼야 된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른 잣대 필요 없다.
본인이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출마했잖아요. 뭐 정인이 그리고 공정이 어디 가서 진짜 공정이라는 말을 말할 때마다 입을 꼬매주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데 다 윤석열이라는 그 이미지가 거의 절반 이상은 조국을 꺾었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자꾸 잡아뜨리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조국을 희생양 삼아서 그 자리에 왔고 조국이라는 사람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온 거장 아닙니까? 우리가 일찌감치 얘기했어요. 검찰총장 예전에도 너도 대선 나오면은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검증 받아야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뭐 인턴 증명서 발견된 곳 서울대 인권법센터, 고려대, 뭐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 압수수색 압수수색 당했죠. 그러면 국민대, 네. 뭐 안양대 뭐 다 압수수색. 지금 게임 산업협회 압수수색 당해야 돼요. 지금 출동해야죠. 수사 검사들. 아니 근데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네. 짜장면, 네. 네. 꼭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김현